안녕하세요. 풋볼TV의 서영욱입니다. 자, 오늘 풋볼리스트 인용 기자와 함께 유럽 각국 리그 새로운 시즌 개막이 코앞에 닥친 지금 시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소속팀이죠. 유럽 최고 명문 클럽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프리시즌을 결선을 하고 새로운 시즌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입고 오셨네요. 일본에서 직수입해온 독일도 아니고 일본 투어 티셔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열린 프리시즌 일정을 이용 기자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같이 봤지만 사실 바이에른 뮌헨 프리시즌 일정 역시도 저희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독일 일정은 김종문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었고 폴리티비에서 쭉 이제 좀 진행해오고 있는데 먼저 프리시즌 내용들 결산을 좀 해보면 7월 26일에 일본에서 맨시티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 현장에서 이제 보셨는데 1대2로 패배를 했고요.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는 안 뛰었습니다. 명단에 제외됐고 더리히트랑 같이 그 벤치 옆에 의자 접이식 나란히 앉아가지고 거기서 경기를 이제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두 선수가 함께 못 뛰었죠. 일본에서는 같이 못 뛰었습니다. 못 뛰었고 이제 돌아가서 에이스 모나코하고 최종 프리시즌 경기할 때 후반에 잠깐 겹쳐가지고 한 10분? 그렇게 뛰었던. 그러니까 이게 투엘 감독이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 둘이 주전 조합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프리시즌 때 같이 뛰는 시간을 어느 한 선수가 못 뛰는 경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같이 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우파메카노가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파바르랑 2번 뛰고 우파메카노랑 1번 뛰었죠. 1번 뛰고 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즌 슈퍼컵이나 개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질 못했었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믹스전에서도 인터뷰는 안 했죠. 저희가 김 선수 끝까지 기다리다가 김 선수가 나왔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나왔는데 좀 뛰어가서 급하게 잡았는데 김 선수가 달려가면서 경기를 못 뛰어서 할 말이 없어요. 뭐 맞는 얘기죠. 라고 하면서 빠르게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히 이제 사실 군대도 갔다 왔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체중도 많이 손실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팀이고 새로운 나라 그것도 곧바로 프리시즌 왔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몸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 뛰진 않았지만 좀 많이 좀 올라온 모습이었다고요. 군사훈련 끝나고 나서 김민재 선수 너무 마른 얼굴이었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좀 까매 보이고. 그런데 일본에서 제가 김민재 선수 처음 봤을 때는 그래도 볼이 좀 패인 게 좀 없어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맨시티전은 안 뛰었고 그 뒤에 이제 가와사키전 대비 오픈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때는 좀 그래도 이때도 이제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를 했고요. 이때 뭐 우파메카노와 함께 뭐 1대2 아니면 뭐 3대2 뭐 이런 수비 훈련을 하면서 내일 우파메카노랑 같이 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반전으로 파바르랑 같이 나왔죠. 그렇죠. 파바르를 센터백으로 기용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 파바르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이렇게 출전을 했던 가와사키전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공식 데뷔전. 그렇죠. 공식 데뷔전. 트레이닝에서 뭐 좀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김민재 선수가 좀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이 좀 덜 올라온 게 느껴졌던 게 마지막에 셔틀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바이에른 코치가 계속 웃으면서 계속 하라고 뒤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전 때는 이제 파바르하고 센터백 조합을 나와서 전반 45분만 뛰고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전반전 활약은 전 초반에는 약간 어수선하긴 했어요. 한 1, 2분 정도? 근데 오른쪽 윙 선수가 김민재 상대가 갑자기 치다를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김민재가 역시 빨리 가서 잘 막아냈고 어쭈! 이런 느낌. 그때부터 경기에 확실히 적응한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에 코너킥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헤딩 한번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전반 한 10분 경기였나요? 그때 왼쪽에서 공을 스스로 차단한 뒤에 오버래핑으로 올라가서 테란테 거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정성용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내서 1호 도움을 막아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와사키 정성용 선수의 위험을 또 볼 수 있었고 끝나고 둘이 또 유니폼도 교환하고 정성용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김민재 선수랑 뭐 경기 전에도 같이 뭐 만나서 얘기 좀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유니폼을 교환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나요?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유니폼 교환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와서 직접 이제 교환하고 사인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장면을 저희만 찍은 게 아니고 외국 기자들 다 와가지고 다 찍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렇죠. 아무튼 그 정성용 선수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근데 이 장면에서 그 한국 팬들이 열광했던 그 김민재 오버래핑 장면에 대해서 경기 끝나고 이제 초대 감독도 살짝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 해석에 따라서 좀 여지가 있긴 한데 저는
나쁜 얘기라고 해석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빗 투 머치라고 네, 했다가 그 네. 뒤에는 또 잘 올라. 네, 좋은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나쁜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김민재 선수의 공격성에 대해서 그 현지 반응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8월 2일 리버풀과 경기가 있었고요. 네. 네, 리버풀 상대로는 4대3으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이때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서 네. 이때는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췄었죠. 네. 이제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 수비수를 맡았는데요. 45분 하면서 여기서도 초반 실점에 어떻게 보면 원인 중 하나가 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전진했는데 그 네. 뒤쪽에 약간 네. 거기서 여기 오른쪽에서 전진을 했다가 그렇게 네. 나온 장면이었고 그 뒤에는 그나브리의 만회골도 도우면서 네.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때 아마 수비진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패스는 일단 그나브리가 뛰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정말 잘 맞춰서 띄워줬고 10명을 한 번에 넘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네. 그나브리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네. 김민재 선수 패스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승리를 했다는 거, 또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해서 또 이런 뭐 살라라든가 이런 대단한 선수를 상대로 해서 역시 위험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아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평가전이 약간 이제 8월 8일 한국 시간으로 8월 8일 새벽에 있었는데 네. 에이스 모나코 상대로 이제 4대1 이기긴 이겼지만 김민재 선수 실수 장면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패스 미스 네. 때문에 선제골을 좀 실점한 그 빌미가 됐었죠. 네. 선발 출전해서 이제 63분을 출전을 했는데 그 장면 다 하필 미나미노가 골을 네. 뒤에 넣는 바람에 근데 사실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김민재 선수가 뭐 수비적으로나 뭐 전체적으로 뭐 안정감 있는 활약을 네. 펼친 것 같고요. 저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는 아쉽지만 또 실수가 아예 없이 시즌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이 안 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프리시즌 전체적으로 바이언을 봤을 때 패스 미스가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 간에도 굉장히 좀 많은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직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네, 패스라는 그런 필요가 것은 같습니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인간관계랑 비슷합니다. 이게 호의를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패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주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받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호흡 맞춰가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직은 근데 김민재 선수도 우리가 아는 김민재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모습이 나오려면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 정도가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적응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좀 훈련 경기 보시면서 네. 이강인 선수는 누가 봐도 물을 필요 없이 이미 그 팀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좀 어떻던가요? 김민재 선수는 네. 아직까지 막 인싸처럼 막 와 이런 서먹서먹? 느낌은 네. 아니었고 약간 서먹서먹한 네.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맨시티전 끝나고도 이제 선수들 다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혼자 뒤에서 약간 쭈뼛쭈뼛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더리우트 선수가 굉장히 김민재 선수 잘 챙기더라고요. 네. 네, 가와세키전 데뷔 트레이닝 이후에도 버스 가면서 갑자기 그 발음 화제였죠.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버스 들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민재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가서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고, 그리고 우파메카노 뭐 이런 다른 수비 네. 선수랑도 조금은 좀 가까워진 느낌이고, 그나브리도 성격이 그나브리는 좀 더 외향적인가? 네, 와서 막 장난치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 투에 감독이 사실 김민재 선수 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슈였고, 근데 훈련 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축구 위에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나와서 막 본거를 막 선수들한테 열변. 열변을 하고. 네. 근데 또 기자회견 때는 본인이 좀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은 아닌 것 같다. 네. 뭐 예를 들면 마네가 알라스를 갔는데 네. 뭐 이런 질문 나오면 그거 왜 묻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약간 쌓여진 그런 장면도 떠오르네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여러 경기 지켜보신 우리 윤효영 기자가 올 시즌에 기대하는, 주목하는 선수는 누가 있습니까? 일단 당연히 김민재 선수 기대를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라이머 선수 중앙에, 그리고 네. 공격진에서는 마티스 텔 이 선수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라이머 선수는 이제 올 시즌 합류를 했는데 고레치카보다 계속 먼저 좀 기용이 네. 됐습니다. 뭐 모나코전 빼고는 아마 다 선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지가 나가나 썰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라이머도 황희찬 선수 친구 아닌가요? 잘치프루크 출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댓글도 남겨주고. 네, 이거 그러던데. 라이프치히에서 네, 이제 네. 리넨으로 넘어왔죠. 키미 앞에서 굉장히 좀 많이 띄워주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 받아주고 측면으로 뿌리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패싱력도 괜찮았고 전진하는데 좀 중요한 선수 같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엘 감독이 이 정도 기용한 거면 아마 올 시즌에 좀 주력으로
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최전방 공격수가 지금 제일 고민이잖아요. 해리 케인이 지금 아직 네. 뭐 또 어제 거절했다는 얘기가 또 떠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케인이 계속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 내부에서는 마티스텔의 성장을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자회견장에서 맨시티전에서 테리 골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테리를 계속 쓸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투엘 감독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고요. 이후에 계속 3경기 연속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선수가 사실 골 결정력만 좀 더 개선이 되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은 게 18살인데도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침착하고 노련했고 네,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위치 선정이나 특히 역습 상황에서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골 결정력 빼고는 정말 괜찮은 선수다. 좀 성장을 한다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투엘 감독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올 시즌 간간히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케인이 됐든 누가 됐든 공격수 영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뭐 백업으로 나올 수 있고 또 2선에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네. 올 시즌 주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윤용 기자가 뽑은 볼리TV 선정 올 시즌 예상 베스트 11은 이렇습니다. 네, 마티스텔 일단 현재 멤버 구성 기준으로 네. 그나브리 무시알라 무시알라는 무시알라가 나이도 정말 어린데 정말 능숙합니다. 지난 시즌에 우승을 만들어줬던 선수이기도 하고 정말 프리로입니다. 프리로. 네, 그렇죠. 마네가 빠졌지만 별로 마네의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자네 코망, 또 라이머 키미, 또 수비 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더리우트, 마즈라위 이렇게 뭐 파바르도 떠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지금 뭐 일단 계속 프리시즌 뭐 뛰었고 네. 골키퍼 쪽에도 일단 노이어 선수가 부상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 프리시즌도 결산을 좀 해봤는데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탈리아 리그를 뭐 씹어 먹었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왔기 때문에 돈도 많이 뭐 오갔고 연봉도 높고 기대치가 선수 본인에게도 솔직히 부담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본인이 잘 이겨낼 필요가 있겠고 팬들도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독일 팬보다 한국 팬들이 더 네.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만 더 적응되고 또 더리우트랑 같이 발을 맞춘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 수비 라인이 좀 정착하면 김민재 선수의 그 본래 장점들도 더 많이 좀 나올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서 있는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키퍼도 중요하고. 그렇죠. 나폴리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좀 뒷받침이 돼줘서 좀 시즌 초반에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바이에른 뮌헨 이번 주말에 이제 슈퍼컵을 시작으로 정규 일정을 시작을 하는데 김민재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고 또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좀 회복이 체력적으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